오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아메이의 FC 연이시고요. 그리고 또 엄청난 네트워크를 또 갖고 계시는, 그리고 너무나 성실하시고 따뜻한, 정말 따뜻한 예,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계시는 리더님이십니다. 항상 저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아메이 리더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를 늘 항상 저희를 지침서처럼 저의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김창흠 FC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창흠 인사드립니다. 예, 멋있죠? 예, 그 화면을 끄는 게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의 컨셉은, 왜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는가. 예,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면은, 다이아몬드는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네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멋있죠? 요즘 이제 그 워낙 온라인이 잘 됐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하면 이렇게 그림을 띄워주잖아요. 파워포인트가.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어떤 그림이죠? 소크라테스, 웬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란 약자의 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하고 개변론자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정의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왜냐하면 법을 만든 사람들이 강자고 지 마음대로 지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정의는 약자를 위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의술 분야의 강자는 누구죠? 의사죠. 약자는 환자고. 그러면은 의사가 의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은 의술을 베풀기 위해서 더 많은 병원을 짓고 더 많은 환자를 돌보는 게 의사의 본연의 일인데, 의술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탐내면은 그것은 강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선장이 이익을 많이 내서 더 많은 짐을 싣고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다 보면은 결국은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세월호 사건처럼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장이 승객 중에 분명히 의사도 있지만은 그 선장이 승객인 그 중에 약자인 의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선장도 좋고 승객도 좋다. 의사도 환자를 위해서 더 많이 의술을 베풀고 더 많은 환경을 만드는 게 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럼 내가 자선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됐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 먼저 드리냐면 뚱땅이 맞지 않게. 그러니까 의사의 본분이 의술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를 돌보는 게 의사의 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약자인 환자를 위해서 자기의 의술을 베푸는 게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선장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한 항해를 하는 게 본분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게 모두 다 이익이 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메이의 저는 강자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 또 핀도 넣고 인정도 받고. 그런데 제가 피 넣고 돈도 벌어다 해가지고 부동산 주식 투자해가지고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나는 이제 몰라, 이제 파트너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아메이 사업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그래서 더 어쩌면 가치로운 정의로운 사회를 하려면은 내가 비록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가 됐든 인정과 보상이 됐든 간에 이렇다면은 그 본분인 아메이 사업을 약자인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하는 게 뭐다? 정의로운 사회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어요. 공감되나요? 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그렇지만 플라톤이 이런 메시지를 넣었죠. 현실을 직시하되 천박하지 말고 이성을 추구하되 공하지 말라. 그럼 아메이 사업 너무 제가 아무 이익도 없이 왔을까요? 비전 보너스, 또 뭐 비전 트립,
또 암의 사업 정말 앞으로 전도 유망하니까 하세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사가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내가 그럼 돈을 벌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냐. 환자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치료해주고 그게 아니고 자 이상을 추구하되 공하지 말라. 이거 어떤 뜻이겠어요? 예. 본연의 일에 충실하지만은 헛된 꿈을 심어주지 말라. 저도 여기 온 이유는 방금 제 본분에 충실하지만 여기 와가지고 또 파트너분들에게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분들이 성장하는 게 저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허하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근본은 저의 이익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했네요. 자, 이 바이올린 이게 얼마짜리 같아요? 얼마짜리? 261호. 신문을 보셨네.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 성공하실 거예요. 신문을 매일매일 보시기 때문에. 자, 이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왔어요. 261억에. 누구에게 경매가 돼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 아니죠.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경매가 돼야만이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최대로 살린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한테는 단순히 전시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같은 의미지만 자 암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본분. 이 본분은 우리가 암의 사업을 통해서 성공했다면 이 사업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많은 분에게 알리는 게 이 암의 사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진리를 향한 3단계 암의 똑같습니다. 첫 번째 조롱을 받는다. 네 암의 하나 그런 말로. 제가 정말 이제 우리 김메리더 파트너 김메리더 먼저 시작했지만 저는 그때는 제가 외국계 기업을 다녔어요. 예, 이렇게 굉장히 다우케미칼이라는 우리는 합작회사였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네, 제가 10년을 다니고 IMF가 터졌는데 제가 이제 IMF가 터지면서 97년 12월 3일 IMF가 터졌죠. 그래서 계속 직장을 다닐 건가 아니면 여기서 뭔가 터닝포인트를 찾을 건가. 제가 36에 과장으로 근무를 했었네요. 그 전에는 한 채 의심 안 했어요. 저는 뭐 정말 저희 회사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충실했는데 그런 이게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암의 사업을 알아보고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거예요. 네 부인도 다단계에 빠졌는데 너까지 빠졌니? 예. 그리고 반대 부닥치는 거죠. 주위에 선배 쫓아가면은 뭐 다단계 피라미드 해가지고 맥주나 마시자고 맥주 마시고 오기도 하고, 예. 그런 어떤 진실을 전달하는데 힘들었지만 나중에 진실로 받아들이더란 거죠. 예. 제 친구들도 이제 정년을 다 이렇게 맞이했는데 뭐 대기업에 다 다녔지만은 때로는 이제 좀 그래도 그 중에 잘 나갔던 친구가 SK텔레콤이었네요. 예. 요즘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구청에 구직 신고를 한번 냈대요. 그래서 한번 가봐라 했는데 그 지게차 운전하는 거 있죠. 청소. 도저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초등학교 앞에를 가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길 건너는데 깃발 들고 얘들아 건너라. 그 시급이 얼마 되겠어요? 그것도 못하겠대. 그래서 한 아이가 너 도대체 뭐 하는데 바쁘니? 줌 미팅하고 있다. 아줌마들하고 미팅하고 있나? 일반인들은 줌 미팅이 잘 몰라요. 뭔지를. 근데 줌 미팅 하고 있다. 줌 미팅. 예. 그래서 20년 전에 나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암이를 시키지. 그때 나에게 뭘 하겠노? 다단계 피를 빠졌다고 그렇게 조롱했지 않느냐. 너 안 시켜 이제. 왜? 60이 넘었으니까 시킬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정말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네, 이런 어떤 진리의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미국 나사에서 밤에 찍은 사진이에요. 예, 북한. 이거 북한은 불빛이 없죠. 평양에 좀 있고 그리고 남한은 이렇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잘 모른다는 거죠. 한국인을 잘 모르는데 첫 번째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대요. 예. 해방 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5불, 아프리카 가나 다음으로 빈국이었대요. 그리고 60년, 북한이 240불. 왜냐하면 북한에 그런 공업지대에 그런 어떤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한이 85불.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3배가 잘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북한에 대한 막연한 우상. 근데 지금은 남한이 얼마 정도 잘 살죠? 2023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6,000불. 예. 그래서 북한보다 한 50배? 예. 그래서 원조 받은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모른대요. 북핵, 어차피 통일되면 우리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대요. 설마 우리한테 쏘겠나, 같은 민족인데.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동맹인지 모른다. 예.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근데 미군 철수하면서 필리핀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리하고는 엄청 차이가 벌어졌죠. 전 세계 선진국 치고 미군이 하지 않은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국가적인 평가입니다, 평가. 예. 자,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자,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 최고 있는 게 있대, 최고. 자, 이 옥스퍼드의 마이클 베네스턴 교수는 우리나라만 57년 연구했대요. 20년 연구해서 옥스퍼드 교수가 됐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정말 한국이 세계 최고의 첫 번째가 교육열. 한국의 부모, 굶어 죽는 순간 있어도 우리는 키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봐요. 정말 시골에 자랐지만 우리 애들 다 유학 보냈거든요. 유학이 뭐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교육이라면 우리나라 부모님처럼 모든 걸 바치는 부모들이 없더라. 두 번째가 기술력. 젓가락으로 콩을 정확하게 집어서 옮기는 민족 우리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런 반도체, 뭐 지금은 K 방산,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 너무너무 잘 만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요즘 아메 제품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죠.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순간에 우리는 인식이 어떻죠? 예. 좀 코리아 좀 하지. 코리아가 지금은 전 세계 최고잖아요. 세 번째는 문화력, K 뷰티, K 컬처럴, K 뮤직, 그리고 의료기술. 예, 전 세계 의료기술이 1위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의료 분쟁이 좀 있지만은 어떻든 외국의 불치병 환자들이 우리나라 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구 환경. 분리수거를 우리나라처럼 깔끔하게 한 나라가 몇 나라 없대요. 저도 분리수거로 나가잖아요. 투명 플라스틱, 불투명 플라스틱, 철, 뭐 너무나 외국에는 대부분 땅에 묻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석유를 뽑고 전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그런 환경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잘 발달돼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아메이. 자, 아메이가 전 세계 1위인데 인구당 매출 순위가 1위입니다. 1위. 매출 기준은 3위지만은 1위한 대한민국. 근데 왜 매출 1위일까? ABO 질적 수준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저도 FC 미팅을 이렇게 오래 다녔지만은 우리나라만큼 FC 위원들의 질적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별로. 어떤 분야든 간에 저는 그런 이야기 있죠. 그 일의 앞으로의 기회라든가 그 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 노동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라고 그랬어요. 네. 이 지적 노동자들은 단순히 돈, 단순히 뭐 쥐, 그걸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기회구나. 그걸 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애토미와 아메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는 질적 수준을 봐요. 절대로 아메의 ABO의 질적 수준을 따라갈 어떤 네트워크도 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다다단계 유혹에 빠지는 분도 있죠?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예. 그분들은 질적으로 아메를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식이. 우리가 단순히 돈을 얼마 벌기 위해서 아메 사업을 한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지내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삶이라는 건 끝없는 항해인데 인생에서 가장 슬픈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내가 20년 전에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SBI 됐는데 계속 SB하고 그만뒀잖아 내가. 할머니 그때 아메이 들어왔다는 할머니 뭐 하셨어요? 내가 SP하다 그만뒀지. 할머니 좀 그때 좀 계속 하지 그랬냐고. 내 꼴이 지금 뭐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했어야만 했는데 왜 했어야만 했는가? 이게 비전이겠죠. 비전. 예. 그래서 우리가 확신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확신의 함정. 예.
블랙스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그 호주 퍼스 가면은 정말 퍼스 강에 이 흑조가 있어요, 흑조. 왜 백조죠? 하얘니까 백조죠. 그런데 보니까 흑조가 있더라, 흑조가. 이거 어떤 거죠? 절대 불가능하다 인식될 상황이 실제로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연 설명으로, 자, 음식물이 가장 썩기 쉬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냉장고 아닙니다, 냉장고. 왜? 냉장고 안에는 절대 음식이 썩지 않을 거라 인식이 딱 잡혀 있거든요. 심지어 냉동고 안에 있는 음식도 썩습니다. 과일도 썩더라, 과일도. 예. 이게 확실히 함정이죠. 어쩌면은 안정된 직장, 공무원, 교사, 예. 얼마나 철밥통이라고 합니까? 그 철밥통이 나중에는 정말 철밥통이 아니라 고철밥통이 되는 거죠. 예. 이게 확실히 함정인 거죠. 또 반대 개념으로 회색 코뿔소. 그래,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뻔히 알면서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뭐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때 되면 어떻게 안 되겠어? 그런 똥배짱을 갖고 사람들 의외로 많죠. 그런데 그분들 치고 아무런 남은 게 없어요. 분명히 위기가 온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는 어떤 뜻이냐면 크리시스. 상황을 보고 판단해라는 뜻이래요. 상황을. 그리스 말로. 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위기 상황이라면 내가 상황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이게 위기의 원뜻이라는 거죠. 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자,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럼 뭡니까? 우리 나이 되면 선별 대상 되는 거 알잖아. 아는데 그게 왜 하필 저냐고요? 나를 이런 식으로 내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에? 나 이대로 못 가요. 나요, 애엄마가 우리 큰애 작은애 낳을 때 한 번도 옆에 있어준 적이 없어요. 형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저 세상 보내드릴 때도 내가 인중도 못 지키게 했다고요. 그렇게 회사에 미쳐서 빨딱거리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면 나보고 뭐하라고. 이제 와서 다정한 아빠 노릇을 할까? 못한 효도를 할까? 회사밖에 모르는 정신을 만들어 놓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이 사람아, 우리 요창구를 온 건 아닌가? 거기 가서도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 사람아. 그래서 지방으로 발령 내셨어요? 그거 누가 봐도 그만두라는 소리잖아. 뭐예요? 회색, 아니, 블랙스완이죠. 블랙스완. 절대 날 안 잘릴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잘리는 거죠. 칠면조가 매일매일 주인이 먹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따뜻한 거예요. 25일 되면 또 한 번 더 주잖아요? 피자까지?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1001일 그 하루 아침에 주인의 손에 칼이 들려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추수감사절 날 식탁으로 올라가더라. 저는 이제 저희 친구들 전부 다 은퇴를 했거든요. 가장 딱 회사에서 어떤 통보를 받고 느끼는 게 분노입니다. 분노. 내가 회사에 기여한 게 얼만데. 그런데 나중에 한 1년 지나가니까 다시 회사를 찾아가더라고. 혹시 내가 할 게 없는가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대리점 하기도 하고 뭐 공급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방금 보셨지만은 자,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데 그 누가 나를 도와주려 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내 삶, 내 가족, 내 모든 것은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네요. 자, 조선일보에 나온 신문 내용인데, 자, 서울에 사시죠. 서울 수도권. 자, 50대 가구 중에서, 자, 나는 좀,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자, 한 자산이 한 31억인데, 아파트가 한 26억, 그리고 현금 자산이 5억, 그리고 매달 한 590만 원. 이 정도 들어오시죠? 아직 50대가 안 되기 때문에 50대 되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좀 보통이다. 이분들은 한 9억, 아파트가 6억, 매달 한 360만 원 정도.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 안 된다면 내가 수도권에 살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 비수도권. 자, 13억인데 아파트가 10억. 그리고 한 달에 한 400만 원. 통장에 한 3억.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나고 왔거든요. 한 3억 있죠, 그러니까. 빚이 3억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막막하죠. 자, 연령대별 금융산 보육을 보니까 한 40대, 50대는 한 5억 정도가 통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괜찮죠?
있으시면 별로 안 계실 것 같네요. 예? 그런데 한국의 연령대별 자산 금융자산 보유를 보니까 돈이 없더라는 거죠. 50대에 한 8,600 정도.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이의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 나갈 건가?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슈퍼 센트리언, 이제 100세를 넘는 시가 된 거예요, 100세를. 심지어 150세. 예. 그래서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자, 사망 직전 1년 79세까지 1년간 의료비 지출을 보니까 28,000불. 우리나라 돈 얼마예요? 4천만 원, 1년에. 1년에 4천만 원인데, 자, 10년을 내가 의료원에 누워 있어, 양로원에. 그러면 4억이 들어간 4억이.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노년의 건강은 새로운 빈부의 격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파트너 한 번도 부모님이 영원하게 하셔가지고 딱 간병비와 요양비 합치니까 한 달에 400 정도 깨지더래요. 예. 그래서 저는 건강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또는 내 빈부를 가져오는 어떤 그런 갈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저만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제가 건강해 보입니까? 삐약삐약 보입니까? 예. 그러면 건강하려면 저처럼 하시면 돼요. 제가 한 달에 먹고 있는 건보 비용이 1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년이면 1,700. 대단하죠? 뉴트라 쯤은 거의 다 먹습니다. 그래서 알맹이를 세보니까 43알. 그리고 아침에 제가 매일매일 5km를 뜁니다. 좀 마라톤을. 춘마 마라톤을 지금 8년째 뛰고 있는데 2년만 더 뛰면 명예전당에 올라가요. 작년에는 워낙 요즘 마라톤 인구가 많아가지고 신청을 못했어요. 올해는 이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 하루에 5km,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15km를 해운대에서 송정을 갔다 왔다 해요.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뛰겠어요? 적어도 120km를 뜁니다. 일주일에 풀코스를 한 번을 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복도에는 역기가 있어요, 역기가. 웨이트, 근력자산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력자산, 그래서 역기 들기를 한 100개씩 하고, 스쿼트, 이거 한 50개 하고. 아프지가 않아. 만약에 제가 10년을 암에서 열심히 한다. 4억만 벌겠습니까? 40억도 벌 수 있어요, 40억. 그래서 노년의 건강은 엄청난 빈부의 격차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나. 자,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이에요. 여기 온다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설레어서 자료를 업데이트 시켰겠어요. 이제는 엔티 에이징 시대가 아니라 리버스 에이징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리버스. 네, 이게 샘 물트만이 엊그제 왔죠, 우리나라에. 네. 샘 물트만. 이분 오셔가지고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의학분야. 그래서 이미 이 인자가 개발됐어요. 야마나카 인자 해가지고 일본에 노벨, 이게 적응이 안 되네요. 예,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 야마나카 인자를 세포에 주입하니까 줄기세포가 회춘이 되는, 회춘. 여기처럼 이 60대 아줌마가 20대 아줌마로 바뀌는 거예요. 20대 아가씨로. 그래서 앞으로는 암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이제는 엔티에이징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리버스 에이징 시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리버싱 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더 힘들죠. 그분들은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어르신들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사는 게 지옥 같아. 빨리 죽고 싶어.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오래 살아봐야 희망이 없다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이 사업을 통해서 가장 멋진 일은 내가 비록 리버스 에이징 시대를 살더라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준비가. 네. 그럼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런 게 이제 그제 AI, 앞으로 AI를 빼고서는 이야기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질문. 챗 GPT 다 쓰시죠?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 예.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단테의 신곡을 다 한번 읽어보셨죠? 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요즘 번역본이 나와가지고 그림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써놨는데 우리 그 누구죠? 피아니스트 요즘 뜨고 있는 그 친구는 단테의 신곡을 19번을 읽었다고 그래요. 저도 한 4번 읽었거든요. 기억은 안 나지만 지옥 입구에 이런 말이 써졌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내려놓을지다. 희망이 없는 세계가 지옥입니다. 연옥은 희망이 있을 뚱 말 뚱. 천국은 희망으로 가득 찬 세계. 예.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죠. 서민이라면 뭐 내가 나쁘지 않고 막 뭐 편안히 뭐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도자는 자신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국민은 천국에 보내길 원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각오 없는 사람은 지도자는 리더라고 부를 가치도 없고 엘리트도 아니다. 리더는 국민이 아닌 자기가 먼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자기 보전에 매달리고 단순한 무지와 게으름으로 국민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건 국가적인 로마 사회의 시오노 나나미가 정리한 내용이지만 제가 여기서 들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건가. 리더, 아메의 사업은 리더를 육성하는 일이거든요. 리더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숙지하고 있어야 파트너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예. 못된 리더는 천국으로 가는 길만 말하는 사람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다 같이 손잡고 천국으로 가보자 하면 자칫 잘못하면 모두를 지옥으로 이끌게 된다. 그래서 리더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지옥을 봐야 한다. 그래야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옥에 가는 길을 가장 잘 아는 것이다. 마키아벨리 이야기했는데 어렵죠? 네. 왜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기 힘든가? 돈을 통해서 돈 때문에 지옥을 경험한 경험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월급 받는 대로 써지잖아요. 많이 받으면 소고기, 적게 받으면 삼겹살, 안 받으면 된장국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하신 분들은 이 경제적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대리점을 하면서 아메사를 같이 했는데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 부도를 굉장히 크게 맞았어요.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정말 혹독한 우리 아파트가 그때 5,500이었는데 부도가 8,000이 터진 거예요. 막 거리. 그때 은행 이자가 17%. 은행 이자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뭐 불편한 거 없어? 내가 도와줄 거 없어? 해가지고 필요한 거 막 빌려주고 그러던가요? 형제도 어렵죠?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메 사업은 부도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도전하고 성취하면은 보너스는 온전히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집요하게 목표 지향적인 사업을 했지 않는가. 저는 그때 지옥을 경험했거든요. 정말 침대에 누우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어쩌면 약간의 어떤 그런 그 잠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지옥을 경험했고 또 그런 보너스를 받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들에게 정말 그냥 단순히 비전 보너스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보너를 받으면은 경영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리더님이 왜 이 보너를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관점을 달리하라는 거죠. 보셨지만은 자, 사람 얼굴입니까? 컵입니까? 원이 큽니까? 적습니까? 4개다, 3개다. 싸우죠? 다단계다? 아니다. 피라미드? 아니다. 예. 굉장히 멋진 말 있죠? 예. 어떤 영웅도 그 집 하인의 눈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비친다는 말은 관점이 다르다는 말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하인의 눈에는 비범한 영웅도 그저 평범한 한 인간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아메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저는 우리 아메 다이아몬드를 뭐라 그러죠?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수 판매 사원. 저는 우수 판매 사원의 윗대가리. 이건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인정을 받지만 밖에 나가보자. 저 아저씨 뭐야 저? 그 이야기는
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아메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네. 여기서는 이대하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할 때 그분이 틀리고 맞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챗GPT가 물어봤어요. 착한 데가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되죠? 여러분 대부분 착하잖아요? 옆에 한번 보세요. 착하게 보이나 안 보이나? 우리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 중에 한 분 있어요. 참 사업이 안 되더라고 초기에. 그래서 이제 김명희 리더가 이제 중학교 친구니까 물어봤대요. 명희야, 내 되겠나? 그러니까 김명희 리더 보니까 좀 답답한 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너는 될 수 있어. 너는 착하잖아. 착하잖아. 이 착함이 뭔지 아세요? 수동적이고 남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착함이 아니에요. 진정 착함은 비록 내가 수동적이지만 절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믿음, 그 확신을 꺾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게 착함이에요. 내가 믿음도 없이 이 사람 말 저 사람 듣고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것은 착함이 아니라 뭐다? 멍청한 것이다. 멍청한 것이다. 네. 그런데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제 스스로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컨트리 보이들은 좀 착하잖아요. 네? 착함.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도 좀 많이 오잖아요. 리더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상담하는 분들 치고 굉장히 착하죠, 심성이. 저도 걱정되죠. 리더님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 제가 답을 못 내리겠지만 GPT한테 물었죠. 챗GPT에게. 착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악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착한 영혼은 죽은 양처럼 순하고 악한 영혼은 굶주린 사자처럼 용맹하다. 이걸 또 챗GPT한테 제가 물었네요. 한번 생성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챗GPT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착한 영혼과 악한 사자. 예. 그래서 답을 줬어요, 답을. 그래서 챗GPT는 질문을 잘해요, 질문을. 착한 영혼을 지닌 사람과 악한 영혼을 지닌 사람 중 누가 세상에 더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한번 궁금하시죠?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요. 착해서. 예.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게 챗GPT가 이야기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 영혼을 지닌 사람과 악한 영혼을 지닌 사람의 성공 확률은 여러 요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한 영혼을 지닌 사람은 신뢰와 인간관계를 쌓기 쉬워 협업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덕적 가치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 장기적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악한 영혼을 지닌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며 빠르게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신뢰를 잃거나 비난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감되시죠? 예. 결국 성공은 단순한 착함이나 악함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노력, 능력, 기회 그리고 확률도 크게 좌우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착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 더 지속 가능하고 깊이 있는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누구예요? 전 세계 모든 지식을 망라한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방금 대답하신 분, 성공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장 크게 성공할 거예요. 저분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렇지만 착함이 이리 쓰려고 저리 쓰려고 그게 착함이 아니란 거죠. 하긴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착함이 아니라 멍청한 것이다. 네. 그래서 자, 또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크루즈를 가잖아요. 한국 중년 부부가 그리스 산토리 섬에서 저녁을 함께하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어떻게 그림이 나올까? 너무 재밌지 않나요? 다 이 그림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그려주세요. 하니까 이분. 이야. 여러분 챗GPT 쓰세요? 앞으로 챗GPT를 쓰지 않는 분은 인터넷을 하지 않는 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8만 원 투자하세요. 챗GPT를 쓰지 않고는 앞으로 이게 시대를 아멘을 받아들여 못 받아도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우리 큰애가 미국에 있는데 당연히 챗GPT를 써야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챗GPT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AI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역사 흐름과 비전, 과연 내가 이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네. 요즘 인스타에 뭐 우리 옛날에 들었던 강의 내용이 전부 다 영상으로 나오더라고. 인스타에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원신이다. 예. 뭔가를 해놓으시다면 해놓은 사람과 어울려라. 정말 이 사업이 내가 할 만한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는가. 저는 이 사업을 가장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이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2005년에 우리나라에 출간되고 나왔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도 안 나오고 AI도 안 나오고, 네. 정말 인터넷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활성화될 때 이분이 그런 부의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자, 프로슈머의 탄생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더 웨이브 웰스. 그러니까 바닷물처럼 부가 앞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부가 고여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자가 3대 못 간다. 부는 끊임없이 물결을 따라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 1의 물결, 2의 물결, 3의 물결, 4의 물결 이야기를 했고 1의 물결, 2의 물결은 국가나 기업 보이는 부 이게 내 건물이야, 이게 내 공장이야, 이게 내 가게야, 이게 우리 종업원이야 보이기 때문에 바로 믿은 거죠. 그렇지만 3의 물결, 4의 물결은 보이지 않는 부 프로슈머 정보식 경험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상상력, 문화 이런 플랫폼 소유주가 앞으로 불을 거머쥐는데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이제 90세가 넘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는 하는지 아는데 도대체 공장이 있기를 하나, 공장 모시고 가기를 하나, 종업원이 몇 명이노? 없다. 가게는 어디가 있노? 없다. 우리 이모님이 물어봤대요. 조카가 아메이 사업을 크게 한대. 크게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도 믿지를 못해. 너희는 어떻게 입만 가지고 사업을 하노?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성세대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젊은이가 있다? 그분은 이미 기성세대의 꼰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인비저블 웰스, 보이지 않는 부가 이런 보이는 비저블 웰스를 장악하는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가 이런 보이는 부를 전부 다 장악해 가고 있잖아요. 오프라인까지. 예.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 이런 부의 물결을 타려면은 시간이란 개념을 바꿔라. 세금을 소멸하느냐 생각하느냐 이걸 우리가 프로슈머를 하는데 자 요즘 젊은 특히나 어린애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유튜버. 예. 프리미엄 유튜버 다 서비스 받으셨나요? 저도 이걸 몰랐어. 그래서 광고가 뜨는 거야. 신경질 나잖아요. 예? 한 달에 8,000원이면 광고가 안 뜨는 유튜브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많구나. 유튜브 보면은 이제 하루에 스크린 얼마 받는가 시간이 바로 딱 뜨죠. 보통 한 4시간, 6시간을 보고 있더라고, 저도. 저는 시간을 소비한 거죠. 그렇지만 누구는 내 시간 소비를 생산한 데 씁니다. 이게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10만이 넘으면 광고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그런 사람 보니까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이 제작하는 데 힘을 쏟아야 돼. 그리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게 끊임없이 재미없잖아? 자극적이 않잖아? 그러면 바로 옮겨버립니다. 그럼 이 소득은 바로 끊긴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필품으로 바꾸는 게 아메이 사업이다. 자, 두 번째는 공간의 확장. 현실의 가상세계가 엄청나게 발전되면서 둘이 융합을 합니다. 하이텍과 휴먼 터치가. 예.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내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부를 창출할 건가. 그래서 지금은 자 이런 인공지능 AI를 빼놓고는 지금 미국에 엄청난 해고 바람이 불었거든요. 심지어 뭐 이제 군대에서 트랜스젠더도 다 제대로 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고급 월급이 많을수록 이 AI 대체하는 부분들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고급 인력일수록. 그런데 아마 저는 2030년 되면은 요즘 웬만한 집에 로봇 청소기 다 있죠?
저도 아줌마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청소를 안 했는데, 이제 애들 크고 없으니까 뭐 제가 청소해야지 어떡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김멸에다 로봇 청소기를 사봤어요. 그런데 뭔가 좀 깨끗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썼거든요. 그래서 왜 이 비싼 로봇 청소기를 안 쓰냐고 해가지고 쓰는 법을 아느냐. 그래서 이제 배웠죠, 제가. 그래가지고 딱 세팅해놓고 운동하러 나갔거든요. 깨끗이 청소하고 지자로 가가지고 충전시키고 있더라고. 로봇 청소기 없다. 당장 사달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제가 확신합니다. 아마 2003년까지는 집에 이제 로봇 AI가 들어올 거예요. 너 왜 밥에 안 해놨노? 이 이야기를 AI 로봇에게 할 거예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I 가정용 로봇이 출시가 됩니다. 지금 한 1,500만 원이에요. 보너스 받아 사세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마 2003년은 몇백만 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1가구 1 로봇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2003년까지. 너 PV 띄우라니까 뭐 했노? 그러면 이제 이 로봇이 소비자 고객들에게 문자 보내고 아양을 떨 거예요. 리더님, 치약이 좀 떨을 때 됐잖아. 왜 치약 구매 안 하세요? 문자가 전송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 AI 로봇이 내 소비 패턴, 내 고객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또다시 어쩌면 우리의 공간의 확장이 아닌가. 세 번째는 개인 맞춤형 소비 시대. 정말 그때는 마이크로 화면도 없었고, 골드팩, 면접팩도 없잖아요. 어떻게 엘빈 토플러는 2005년에, 2003년에 원래 미국에 출시됐잖아요. 출간된. 이 미래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뛰어난 미래학자구나. 지금은 완전히 개인 맞춤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오프라인의 빅데이터, 온라인의 데이터 분리해서 나에게 최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작년 스위스에서 댄 뷰트란 이분이 자, 이런 블루존 사람들의 특징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탄생된 게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작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FC 미팅에서 굿모닝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전 세계 블루존 지역이 전 세계 이렇게 펴져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식물 영양소 또는 식물성 단백질 좋은 지방 또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어떤 부분들 많이 드시고 또 하나는 오키나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80%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이 나와도 80% 정도만 드시고 딱 숟가락을 놓더라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나와가지고 식탐을 탐해서 배가 산만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 조사해 보니까 움직임을 습관으로 손으로 많은 일을 하고 걷기 또는 정원을 잘 가꾸고 긍정적 마인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신앙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듯이 우리 부모님도 지금 94세인데 올해 굉장히 건강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럼 매일 전화하면서 무조건 밖을 나가세요. 갈 데가 없다. 동네 돌아다니세요. 친구가 없다. 그래도 돌아다니세요. 이렇게 전화를 제가 드리거든요. 어쨌든 움직이는 거, 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어머님이 건강해야 모두 다 좋다. 이런 게 굉장히 의식적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현명하게 먹기, 그리고 소통, 연결. 어디서 뭐 어떤 할매가 약을 넣어가지고 동네 노인들 몇 명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동네 노인당 가면은 저 할매 또 왔나? 서로 막 짜증내고 보려고 하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할매 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분들이 건강하더라는 건강. 아메 사업은 우리 건강하죠? 이런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어제 정수기 하나 팔았다며. 그게 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그런데 이 오키나와 사시는 분들이 자 1985년 전 세계 1위였는데 장수율이 2021년에 36위로 밀려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오키나와에 이런 패스트푸드점이 많이 진출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이 바뀌어요. 식단이.
그래서 이제 수명이 많이 줄어들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암에서 비전 그런 개인 맞춤 이 부분이 하나가 저는 헬스케어로 헬스케어. 자, 건강한 사람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뭐 몸이 좋고 신체가 크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한가. 이게 건강한 사람의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에는 30조 개가 있는데 이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에 따라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 특히나 이런 슈퍼파워 물질. 이 슈퍼파워 물질이 30개, 30조 개. 전 세계 나무가 3조 개. 그러니까 그 전 세계 나무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내 장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런 슈퍼파워 물질을 찾아내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어쩌면 암에서의 비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굿모닝 전부 다 하시죠? 것이 장이라는 뜻이죠. 장.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 인사, 옛날 인사했잖아요. 요즘 뭐 어떤 인사를 하죠? 장 건강하십니까? 똥 잘 싸나? 이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루존에 사는 사람과 같은 식습관을 통해서 건강 수명을 늘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게 이 굿모닝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일 저도 올리지만 4만 명이 이 굿모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 그래서 이 굿모닝이 왜 암에서의 기초인가? 첫 번째는 고객과 소통하고 방금 블루존의 사람들 그리고 고객의 상태 확인 및 관심. 굿모닝 인증사진 안 올리면 좀 불안하죠? 왜 안 올리는데? 깜빡했다. 저도 깜빡할 때가 있더라고. 그럼 물이라도 올립니다. 물. 예. 그리고 신체 변화. 정말 저희들 굿모닝의 그런 체험 스타일을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일들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커뮤니티 조인. 자연스러운 제품을 이용할 수 있고 지속적인 파트너 관계 유지 및 매출 발생, 새로운 고객을 편하게 접근 및 창출할 수 있다. 이게 굿모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여자를 보니까 120세가 됐는데 예, 하루에 담배를 2갑 펴도 폐암이 안 걸리더라고요. 폐암이. 우리 담배 근처도 안 갔는데 여성 폐암이 굉장히 많죠. 뭐 가스 렌즈를 써가지고 일산화탄소를 중독돼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쩌면은 장내 미생물에 이런 다양성의 어떤 변화가 있는데 자, 이 폐질환을 일으키지 않는 슈퍼파워 물질이 이 여성의 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세에 담배를 하루에 2갑 펴도 폐질환에 걸리지 않는데 어떤 분은 담배 근처도 안 갔는데도 폐질환으로 일찍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변을 조사해 보니까 변에 이 장내 미생물인 이 베이오넬라입니까? 예. 슈퍼파워 물질이 이거 다른 슈퍼파워 물질이네요. 네. 슈퍼파워 물질이 있는데 그럼 이 폐질환에 걸리지 않는 할매의 똥을 지에 이식해 가지고 스모킹 챔버 폐질환을 의도적으로 걸리는 그 챔버에 넣어 가지고 돌린데도 그 지는 폐질환에 걸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폐질환에 걸린 이 여자분의 똥을 지에 이식해 가지고 건강한 지에 이식해서 폐질환에 걸리니까 일주일 만에 그 지는 폐질환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폐질환이 걸리지 않는 슈퍼파워 물질을 뽑아가지고 암의 조를 만든다면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드셔야죠. 예? 또 어떤 운동선수는 자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한 마라톤을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로피온산이 발생될 때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프로피온산이 나를 피곤한 게 아니라 근육의 피로도를 풀어주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활성화. 역으로. 이 베이오넬라. 이런 베이오넬라 그 슈퍼파워 물질이 이 운동선수 장내 미생물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 하면은 베이오넬라라는 이 슈퍼파워 물질을 뽑아가지고 우리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예.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엔자임 바이오입니다. 엔자임 바이오. 누구는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데 누구는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더라 해가지고 첫 번째 유전자 이식 물질인데 3만 명 중에서 약 10%가 단백질 탄수화물의 소화 능력이 뛰어나서 이분들의 미생물을 뽑아서 효소와 결합시켜 놓은 게 이 엔자임.
그럼 우리가 단순히 이 엔자임이라는 소화 촉진제, 이게 어떤 제품인가? 어쨌든 이 엔자임이라는 효소가 우리 장에 들어가면 단백질 분해를 잘 시키더라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해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나왔는데, 자, 미국에서는 예, 이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기 위해서 남들의 똥을 먹더라는 거죠. 똥. 남의 똥을 첫 번째 제품으로 만든 게 SR109입니다. 109. 이게 미국 최초의 의약품 승인을 받았대요. 자, 다른 건강한 사람의 똥을 건조시켜서 캡슐에 넣어가지고 하루에 10개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지더라. 여기서 재밌는 상상력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끔찍한 상상력. 이 캡슐이 입 안에 터졌다. 아, 진짜. 그죠? 남의 똥을 드실래요? 엔자임을 드실래요? 예? 그런데 미국에는 남의 똥이 첫 번째 최초 의약품이라니까요. 의약품. 우리나라가 얼마나 앞서 있는가. 우리나라는 마이레바이 뉴트라이트가 변을 분석해서 나에게 맞춤형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는 이 유산균을 선착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랩이 어떻게 출시됐는가. 자, 미생물의 다양성을 장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최초로 맞춤형 유산균이 출시가 됐는데 누가 애견했다? 엘빈 토플러 애견했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시대가, 그분이 2003년에 20년 후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어떻게 예측했겠는가. 정말 뛰어나죠. 10년을 투자했고 6년을 이용 거죠. 6년. 아, 10억. 예. 10년이 아니라 10억. 2022년 출시됐고 마이랩은 10박자 빠른 제품이다. 어떤 이야기예요? 다른 나라는 똥을 먹는데 우리는 유산균을 먹고 있다. 향후 그래서 3년을 지배할 거고 아메와 20년 독점 계약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먹는 이런 유산균을, 맞춤 유산균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싱가포르 우리도 출시해달라 난리잖아요. 난리. 예?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똥을 먹을 것인가? 식품으로 드실까? 어떤 걸 드실래요? 네. 자, 우리의 비전, 6년째 변기 부착형 센서가 달린 비대를 체험하고 있다. 자, 병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병 검사해가지고 맞춤 유산균을 선택해서 드신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병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귀찮아. 그래서 변기 부착형 센서가 개발됐다는 거죠. 지금 이 데이터가 약 7만 건, 30만 건 정도가 모여야 똥과 가스가 일치한다는 거죠. 얼라이먼트가.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하버드대 미네르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10억 투자해가지고. 자, 똥가스로, 변가스인데 똥가스로. 응? 장내 미생물의 다양한 체크를 한 다음에 자, 이런 스마트 기기로 전송이 됩니다. 전송. 어제 저녁에 너 항생제 먹었지? 근데 보니까 유산균 많이 죽었어. 어제 저녁에 술 먹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 바로 변기에 나옵니다. 술 드지 마세요. 바로 나에게, 자, 챗GPT를 통해서 예, 나에게 바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항생제 줄이세요. 술 드지 마세요. 내 건강 체크를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이 변기가 나오면 살래 안 살래요? 살 게 많어.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 응? 매일매일 나의 건강 체크를 내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추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일반 출시가 안 된 겁니다. 지금 데이터가 30만 건 쌓이려면 한 2, 3년 걸리겠죠. 예. 그래서 서울대 유인 교수, 저희도 이분을 한번 초청하려고 했는데 외부 강의는 안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앞으로 향후 플랫폼 소유는 나의 미래 후손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의사, 변호사 이분들이 최상류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플랫폼을 소유하는 스타라든가 소유주가 최상류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가장 큰 약점은 뭐죠? 먹고 쓰고 마시지를 못한다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먹고 쓰고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99.997%가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노동계급.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배짱을 부리죠. 나 그때 축구 없어. 여러분 나이에 지금 누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 자리에 앉아있겠죠. 아니 그때 엄마 강수 AP 갔다며.
그때 못 들었노 뭐 플랫폼 좀 만들어 놓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요즘 자영업이 굉장히 힘들죠. 왜 그러죠? 나에게 동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LG, 삼성의 파트너십이라면 그 자영업 망하지 않습니다. 아메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아메사는 우리 AB와 파트너 동업자 관계. 저는 아메사를 하고 있는 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삼성, LG보다 더 튼튼한 초인류기업 아메가 있기 때문에, 동업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메 사업의 변천을 보면은 이렇게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예? 아메 안 될 기라고. 중요한 것은 위기 때 분명히 그 너머에는 기회가 있는데 이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이란 어쩌면 끝없는 어떤 항해인데, 자, 어디서 기회를 찾을 건가?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자, 2022년 데이터지만, 자, 1조 2천억에 4,300억을 30으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매달 받는 분한테 3,200억, 자, 연말 일시불로 한 1,000억 정도. 누구는 6,000원 가져오고, 누구는 12,000원, 누구는 몇 억을 가져가. 누구는 지금도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있어요. 참, 이게, 형제들이 때로는 밉죠? 내가 슈퍼를 오픈했으면 내 가게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 홈시아는 홈플러스 이시아는 이마트 물건을 사냐 이거야. 형제라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친적입니다. 자, 이 30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자, 보너스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 보너스를 다 받아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3% 20%지만은 브론즈 빌더, 그리고 뭐 TTCA 뭐 인수분해 뭐 복잡한 게 나오죠. 중요한 것은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얼마 뭐 몇십만 원 버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몇십만 원 벌 것 같으면 이거 안 했어요. 빅머니,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빨간 글씨로 보이는 이 모든 보너스는 내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회사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한테 상속이 됩니다. 저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DNA를 상속시켜 주는 것을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한번 오늘 전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 DNA를 상속시켜 줄까? 아니면 내 플랫폼을 상속시켜 주겠니 너희들? 예. 그래서 이런 비전 보너스가 자, 올해부터 2027년, 2003년까지 확정이 됐는데, 자, 우리가 자, 이제 브론즈 빌더 가장 이제 좀 사업자라 하지만은 자, 낮은 핀이 브론즈 빌더거든요. 그럼 올해 브론즈 빌더를 갔을 경우에 한 연소득이 한 1,200 된다. 그리고 파운드 BT 사파이어 2027년까지 됐다면은 자, 내가 매달 받는 분을 제하고 일시불로 한 4,400. 그리고 2003년까지 정말 내가 4,400도 대단한 돈인데 좀 열심히 해가지고 2030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다. 파운더스 FI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파운더 다이아몬드가 됐다. 했을 경우에는 이 비전 보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비전 보너스가 있는 보너스를 없애고 다시 새롭게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비전 보너스는 덤입니다. 덤.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 6년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2030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다면은 내가 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달 받는 분을 제외하고 약 4억 6천이라는 빅머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6년 동안 적어도 5억 이상의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과장된 보너스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MJ 그랜드본을 받아봤기 때문에 저는 이 보너스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때는 3년마다 한 번씩 줬거든요. 600%를. 6배를.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에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를 유지하면서 연말에 일시불로 거의 한 6억을 받았어요. 너무 적게 받았어, 사실. 그분들 뭐
큰 빈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을 유학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이 엄청난 보너스가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6년 만에 적어도 5억 이상의 그런 빅머니를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절대 현혹하는 플랜이 아닙니다. 올해 파운드 비트가 됐다. 2003년에 파운드스 EDC가 됐다. 그분은 6년 동안 거의 8억 이상의 빅머니를 만들. 분명한 사실은요.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2003년에 EDC가 나올 거란 사실이 이상해요. 갈 수 있죠? 세 사람만 돈에 관심 있나? 가셔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왜? 저는 이걸 받아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회사도 이제 그만두고 자영업도 2008년에 때려치고 아메사업을 전업을 한 겁니다. 물론 그때는 좀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지만은 그런데 이게 일시불 소득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다?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가난의 사슬을 끊는 것은 3대가 걸리는데 100년이 걸리는데 한 세대에는 온전한 희생을 해요. 온전한 희생을. 어쩌면 그 희생이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의 가난들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통장에 꿈은 우리 신용카드는 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돈 없어 잘 쓰죠? 근데 왜 꿈은 땡겨 못 씁니까? 예? 여러분들이 2003년에 내 통장에 한 8억 들어있어. 딱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이 사업이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중에서 77%가 자녀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님도 자녀를 이렇게 열심히 시키고 있고 저희도 큰애가 사업 상속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다 하면은 자녀들 유학 보내고 이걸 시키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가 자녀의 사업 기반으로 상속이 된다고. 상속. 어쩌면 부모님의 한 세대의 좀 암의 사업에 열심한 노력이 어쩌면 자녀들에게 더 멋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답니다 될 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아침에 여름에 동백섬 뛸 때 냉동실에 물통을 얼려가지고 딱 가져갑니다. 이 얼음이 얼음발이 뻗쳐나가요. 어떤 이야기죠? 얼음 분자와 물 분자가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이 얼음 핵이 에너지를 방출한 물이 되고 에너지를 흡수하면 얼음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자, 주위 환경, 상황에 따라서 그 얼음이 될 건가, 물이 될 건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얼음 핵이 번져 나가더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링컨 어머니가 링컨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부정적인 사람과 절대 어울리지 마라. 그는 병균과 같은 존재다. 팬데믹이야! 하고 딱 안 돼! 하면 안 되지. 어렵지. 팬데믹이야 그래야 돼요.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오지 마라. 딱 그래야 돼. 감히 말씀드려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부정적이 아닙니다. 이 0.1% 부정적 마인드가 방금 환경이 변화되면서 1%, 50%, 100% 바뀌는 거지 100%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탱크화를 열심히 안 하면은 이 0.1%의 얼음이 물로 변하듯이 50%, 100%로 변화해 나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에너지다. 긍정적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생각을 하면 생각대로 살아가고 생각을 살면 생각 없이 살아가더라. 그래서 작년 7월 15일부터 저도 끊임없이 이 방법을 찾았어요. 작년에 가장 큰 발견은 제가 이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집에 가는 와중에 정수기 주문 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100m를 뛰면 15번 외칠 수 있어요. 제가 5km를 뛰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한 200~300번을 외칩니다. 제가 오늘 또 나에게 좋은 일을 안 일어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돼. 그런데
암의 내통에서 안 일어나고 골프에서 이래, 골프에서. 제가 작년 8월에 2분을 쳤어요. 2분. 아마추어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화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골프 치면 2분 치고 싶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베트남 푸꾸옥 가서 이글을 연속 이틀 같은 홀에서 잡았어요. 그게 최초래, 최초. 푸꾸옥. 네. 그래서 저한테 무료 쿠폰이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푸꾸옥을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푸꾸옥 갈 사람 있으면 근데 본인만 한해서 인정이 되더라고. 저를 데리고 가야 돼. 그런데 그 골프장이 탄생이 처음이래, 처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세 번째 샷으로 들어가서 이글. 두 번째는 이튿날은 그냥 두 번에 올려가지고 이글. 세 번째 날도 갔어. 이글 잡을 기라고. 진짜 신화를 쓰자. 다음날 열심히 드라이브가 잘 맞았는데 탁 무드를 잡고 쳤는데 쪼르가 났었죠. 그래서 이글을 못 잡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가 누구나 뛰어나지 않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양을 잘 갖고 토양을. 좀 시가 시원찮아도 토양이 비옥하면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수용성이 좋다는 것은 토질이 좋다는 뜻이다. 저는 암의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양과 훈련을 통한 인격. 이걸 끊임없이 올리는 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구나. 그게 뭡니까? 탱과는 탱과.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쓴 코리올라누스 영집인데 거기 나왔어요. 굉장히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너그럽고 고귀한 번성도 수양에 부족하면 농부의 손길 닳은 땅으로 변한다. 탱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금방 옛날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좋은 열매와 함께 쓸모없는 것들 또한 상당량 생산해낸다. 무사의 여신도로 인간이 누리게 되는 모든 이익 가운데서 수양과 훈련을 통한 번성의 부드러운 변화만큼 이대한 건 없다. 우리가 다 훌륭한 번성을 타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런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번성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더란 거죠. 번성은 수양을 통해 절제를 배우게 되고 지나침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분노하지 않는, 절제하는 이 모든 게 끊임없이 정직한 탱과에 있더란 사실이에요. 네. 탱과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금방 척박한 탕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정말 저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익숙하지 않지만은 점점점 지나면서 우리는 익숙해지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죠. 나 싫어 안 할래. 나 할 수 없어. 착하잖아 나는. 너는 착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와보니까 니나 내나 비슷해. 그래 나 하고 싶네. 어떻게 하면 되지? 나 하고 싶어. 나 한번 시도해 주십시오. I can do. 할 수 있어. I did it. 나 해냈잖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바뀌는 거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할 것 같다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듣고 오지 않더라고. 나 정말 못할 것 같아. 나 할 수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 제가. 아는 사람 없는 게 자랑입니까, 지금? 그래도 그분이 최고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귀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지 프레드라는 영국의 화가입니다. 이분이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고, 영국의 미켈란젤로라고 합니다. 이분이 19세기에 조지 프레드 희망이라는 이 그림을 그렸어요. 19세기 어떻습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때도 결국은 자본가는 성공을 하고 일반 노동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이다 지금. 그리고 여인이 맨발을 벗고 있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 여인이 들고 있는 게 비파입니다. 비파. 그리고 이 줄 하나가 탁 걸려있더라는 거죠. 이 비파에 수금에 이 줄 하나만 있어도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저 끝에 북극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북극성이. 예.
이 북극성, 어두울 때 별빛이 더욱 빛나듯 절망의 순간 더욱 빛나는 희망. 이 그림을 오바마가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약 유명해진 그림. 그래서 이분이, 오바마가, 그래, 내가 비록 지금 흑인이고 또 어떻습니까? 예, 이혼한 가정이에요. 비록 내가 이렇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거야. 미국 합중국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졌다 하거든요. 이 그림의 주제는 뭡니까? 희망이다, 희망. 희망. 우리가 희망만 있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자, 많은 여행, 정말 많은 여행. 자, 마지막. 어떤 느낌입니까? 예. 떨어지면 죽죠? 떨어지면 죽죠? 한 편의 시를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움은 간절함을 만들고 간절함은 몰입도를 극대화시킨다. 칼 끝에 선 마음으로 몰입하는데 어떤 잡념이 파고들 수 있겠는가? 정말 여러분이 이런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을 목표로 하시고 여기에 몰입한다면 여러분 삶이 멋지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정의의 실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